네, 전일 이제 시장의 낙폭이 점점 더 커지더니 코스닥 지수는 결국 1%에 가까운 내림세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시장의 리스크에 대해서 조성호 과장님과 저희가 좀 진단을 미리 해봤었는데 오늘도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시장에 대한 조성호 과장의 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호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시장에서 점점 매도를 준비하거나 연말까지 시장을 상당히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궁금증 어떤 것도 좋습니다. 0220-4875, 0220-4875로 오늘도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추후에 또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장을 어떻게 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좋을지 키워드 직접 보고 시장 얘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꼬여버린 심리와 수급입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체감 지수가 상당히 좋지 못하고 수급도 영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꼬였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실타래가 꼬여가지고 네. 좀 생각보다 이제 자꾸 스텝이 꼬여가는 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둘러싼 몇 가지 좀 잡음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역시 좀 투자자들은 좀 그런 거에 좀 내심 좀 이제 신경을 쓰는 좀 그런 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네.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제 말씀드린 그 잡음 중에 결국에 미국 그 대선 관련 불확실성은 대형주 쪽에 매도 압력을 주고 있고 또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슈는 분명히 중소형주 쪽에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수급이 꼬이고 이제 심리마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고점에 있는 주식을 덜컥 사가지고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속된 말로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들어갔다면 이제는 양도세 이슈라는 걸 모든 투자자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쉽사리 매수가 들어가기가 어려워 이런 것들이죠.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수급의 악순환을 좀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도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장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비관론자, 낙관론자 이게 아니라 저 시황에 따라서 그냥 움직일 뿐인 거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에게 색깔을 입히려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코스피 차트 먼저 볼게요. 꼬여가지고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진 않지만 전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아직 추세가 훼손됐거나 아직은 돗자리 접고 도망가야 될 때는 아니라고 보는 게 최근에 며칠 조정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좀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실적선은 여유 있게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나 LG화학 같은 이 대형주들의 호실적 덕분에 일단 우리 시장이 지금 실적으로 빠지는 실적선, 네. 실적선을 지켜주고 있잖아요. 이게 네. 어제 기준으로 이제 2,337이니까 어제 종가로 보더라도 30포인트 가까이 아직 여유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당장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이럴 고민 안 해도 되는 시간은 주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우리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30포인트 정도를 아래쪽으로 여유를 일단 갖고 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네. 그렇게 크게 시장 자체를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수급이나 심리가 너무 뒤틀려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274개, 하락 종목이 583개.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네. 많았던 시장이죠. 전체적으로 체감지수 당연히 안 좋았던 그런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어제 사실 코스닥이 좀 더 불안했잖아요. 역시 그 대주주 양도세 부분인데 그래도 장중에 이 실적선인 843을 이탈했다가 그래도 요건 지켜주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코스닥의 실적 시즌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워낙에 형님들 실적이 좋으니까 어제 그런 어떤 꼬여버린 수급 가운데서도 그래도 실적은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수급이 그래도 저가 매수세를 어느 정도 유입시켜줬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선은 지켜주고 끝났는데 어제 코스닥의 체감지수는 더 안 좋았어요. 상승 종목은 250여 개,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한 종목이 거의 4배 많았던 시장인데 장중에는요. 상승한 종목이 100개도 안 됐던 때가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나름은 좀 실적선을 지켜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결국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양도세 이슈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 이거는 사실 측정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 주변에 큰 손이신 분들 대주주 네. 요건 걸리신 분들 계세요. 그럼 저도 넌지시 물어봐요. 물량 좀 줄이셨어요. 그러면 줄이고는 있는데 고민이네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떤 고민에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뭐냐면 네. 결국 대부분이 코스닥 종목들이니까
실적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좀 심리가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역시 좀 실적선을 회복시켜준 좀 요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거죠. 그건 여러분들께도 해당이 되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3분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해결하기 전에 보는 마지막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그걸 보면서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막 들어올 때 그때 던지면 주가 충격이 최소화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거 뭐 이제 양도세 부분이 정말 부담이 되시고 궁금하시다면 그 해당 기업 IR에 한번 그런 거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전망이 물론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그걸 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지 않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서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부분이 좀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과 수급적인 요인이 동시에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네. 이제 코스닥 시장이 대량 매물 폭탄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으며 코스피 시장 쪽으로 또 상대적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을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대주주 양도세 이슈에서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서 어제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낙폭이 덜했던 이유. 그리고 수급을 보더라도 이 얘기를 또 해드릴 건데 환율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나 외국인은 지금 죄가 없습니다. 네. 그럼 뭐가 그럼 죄일까요? 예. 기관인가요? 기관은 왜 이렇게 뭐 팔아야 되는 굳이 거예요? 얘기하자면 네. 이제 뭐 누군가는 분명히 좀, 네. 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건데 보세요. 환율도 어제 영내에서 1143원이고 간밤에 여기에서는 1145원이에요. 환율은 지금 현재 죄가 없어요. 연중 최저점 부분을 여전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을 본격적으로 걱정하려면 얘가 다시 1150원 위로 치솟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걱정을 좀 해야 되겠지만 환율은 현재 아무런 죄가 없고 외국인도 사실은 억울하겠지만 죄 없어요. 어제 코스피 185억 정도 손매도 했고 어제 장 막판에 그래도 코스피가 낙폭 줄인 거예요. 외국인이 선물 2천억 갑자기 사줘가지고 그렇게 낙폭이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어제 기관이 어제 코스피를 1,200억 팔았는데 코스닥을 무려 2,200억 더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급이 더 꼬여버린 거죠. 양도세 이슈 때문에 좀 매도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 코스닥을 대량 매도해버리니까 매도가 매도를 부르니까 장중에 급락이 나오는 이제 이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좀 이렇게 동학개미라고 해서 내가 뭐 빠지면 산다 하는 그런 대기 매수세들도 이건 좀 그런데 하면서 이제 자꾸 이제 매수 구간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좀 더 꼬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몇 가지 자본들이 지금 시장에 좀 신압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보면은 뭐 미 대선 불확실성 뭐 여전하고 뭐 부양책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2차 대유행 이거 지금 사실 이게 조금 저도 조금 촉각을 곤두 세우는데 이것도 잡음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가 하루에 그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어요. 근데 프랑스 인구가 6,5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니까 인구 규모가 우리랑 비슷한데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이라는 것은 이건 좀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잡음에 대해서는 하방 압력에 대해 경계는 하시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전체적인 시장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시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775, 4875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뭐 카카오 코리아 센터, 뭐 삼성전자 등등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접수 주시면 됩니다. 네, 샵 2034번으로 또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먼저 살펴봤고 이제 퍼스트 클래스에 담겨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봐야 될 텐데 오늘 이제 유튜브에 금감공업 리뷰를 네. 꼭 해주세요라고 또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예, 어제 네. 사실 생각보다 우리 포트 종목이 시황에 비해서 상당히 견조해서 그래서 이제 네. 안 그래도 이제 저도 어제는 좀 안도했어요. 다른 네. 종목들은 막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데 근데 역시 좀 그 종목을 좀 잘 넣어놓은 게 아닌가. 뭐 이제 상승장에 치고 나가는 게 이제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 네네. 상승하는 시점도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종목 전설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종목 편입은 이제 축구의 그 전술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종목이 편입이 돼 있잖아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제 GS 리테일 뭐 상당히 견조하죠.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제 PAI 첨단 소재를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골을 넣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이 먹자, 욕심 좀 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편입한 종목이 이제 금강공업과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종목을 하나하나 좀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단 금강공업이 어제 생각보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었죠. 뭐 급등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잔잔하게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사실 이제 이게 좀 의미 있는 게 그동안에 계속 음선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양선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미세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우상향을 하면서 어제 종가가 고가 부근에서 윗꼬리가 달리지 않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모습으로 일단 끝났잖아요. 목표가를 제가 이걸 4,600원을 제시를 해드린 상황인데,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목표가 부근에 붙어서 끝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ASAD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막 장중에 이렇게 예를 들면 장중에 막 급등해가지고 윗꼬리 달린 날은 사실 뭐 목표가 도달하면 뭐 분할 매도 하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상황이라면 또 이제 차분하게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편입한 가격에서 한 10% 정도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표가를 일단 5,000원까지 상향을 하겠습니다. 올리시는 거예요? 목표 올릴게요. 주가? 예,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5,000원 부근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얘는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거래량이 터져서 급등이 나와도. 그런 거니까 만약에 뭐 장중이라도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올라간다 싶으면 더 갈까 이런 미련 갖지 마시고 적당히 이제 그쯤에서 분할 매도로 이제 수익 챙기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종목도 잠깐씩 보죠. 뭐 PI 첨단 소재 잠깐 볼게요. PI 첨단 소재 일단은 뭐 하반 경직성이 매우 뭐 일단 견조하다. 어제도 보면은 이제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좀 유입이 돼 있다. 그러니까 좀 시간 문제다. 일단 그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릴 때도 하반 경직을 확인을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좀 담아놔도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어제 좀 확인시켜줬고요. GS 리테일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급등한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락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최근 4일 연속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수급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라는 측면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뭐 요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부진한 뭐 그런 뭐 부진하다고 해도 뭐 매수가에서 500원 빠져 있지만 여전히 이제 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어제 이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이제 유입이 됐다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매일매일 종목을 뭐 갖고 오는 성격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그 이 네 종목 중에서 굳이 오늘 하나 사야 된다면 뭐 사야 되느냐는 좀 그런 궁금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금강공업도 제가 그저께 굳이 오늘 뭘 하나 사야 된다면 금강공업 말씀드렸듯이 네. 굳이 오늘 또 뭘 사야 된다면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굳이 오늘 산다면 이런 이제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 종목들이요. 일단 이거 하나 있어요. 길게 보면. 뭐 양도세 매맞을 걱정 안 해도 돼. 뭐 오른 게 있어요. 뭐 양도세를 맞든가 말든가 하지. 그죠? 차라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연말까지 그냥 확 올라갔고 우리도 양도세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종목은 양도세 이슈에선 자유롭다는 거 이 말씀 좀 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오늘 유튜브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금강공업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좀 코멘트를 해드렸고요. 왜 종목 소개 매일 안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오늘. 근데 저희가 또 매일매일 종목을 소개해드리지는 않고 시장 분위기 보고 근데 소개를 사실은 해드린다는 점. 제가 한 종목을 아직 안 넣고 있는데 그게 조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좀 뭐 매매 재미를 좀 드리려고 갖고 올지 아니면 원칙대로 그냥 전술에 그냥 포함을 시킬지는 좀 고민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많은 종목 문의 그리고 시장 문의가 접수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먼저 전화로 카카오 접수가 됐습니다. 헬릭스미스도 궁금하다라고 오늘 전화 주셨고요. 다음 주 이제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전화 상담을 하나 살짝 봐드릴까 해요. 카카오를 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화 연결은 아니고 저희가 좀 코멘트를 짧게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예. 수익 구간이시네요. 매수 가격을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은 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죠. 제가 뭐 카카오를 싫어하거나 그런 관점이 아니라 네. 그냥 이 주식이라는 것은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고 영원히 빠지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는 일단은 전성기는 이미 이제 한번 겪은 주식이 아닌가. 여기서 이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려면 많은 조건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일단은 올해 안으로 좀 전고점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 솔직한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수익권이신 분들은 네. 좀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서 좀 수익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성원 과장님이 항상 뭐 급등주는 이창원 연구원이고 나는 이제 따박따박 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시장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또 시장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지점 조성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